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축구 분석 채널 팬손흥민TV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는 알크마르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간대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거 보려면 아마 밤새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크마르 어떤 팀인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크마르, 토트넘 경기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지금 슈퍼컴퓨터가 이번 경기 누가 승리할지 분석해봤다고 하는데 그 소식 전해드리고 알크마르 어떤 팀인지 그리고 알크마르가 토트넘과 경기하기 전에 약점이 노출이 되어 버리면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소식들을 이번 영상에 꽉꽉 담으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알크마르가 어떤 팀인지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리그팀으로 지금 황인범 선수의 페예노르트가 4위에 랭크되어 있고 알크마르는 6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입니다. 만만치 않은 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알크마르는 이번에 헤이렌베인 원정을 가서 패배를 당하면서 탈탈 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경기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 일단 헤이렌베인과 알크마르의 역대 전적은 요렇게 알크마르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이번 시즌의 홈에서 9대1로 헤이렌베인을 잡았던 알크마르지만 이번에 원정 가서 탈탈 털리면서 3대1로 패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통계를 살펴보면 일단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헤이렌베인이 전반에 슈팅을 더 많이 날리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크마르가 경기에 밀리면서 슈팅 1개를 때렸는데 일단 알크마르는 전반전에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 5분 만에 선제 실점을 하면서 끌려가는 알크마르, 그리고 후반 말은에는 유효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헤이렌베인이 역습에서 2골을 넣어버리면서 일단 3대1로 경기를 끝냈다. 알크마르는 슈팅을 더 많이 때렸지만 일단 이번 토트넘과 경기 전의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주중에 맨시티와 경기를 해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주말에 경기가 없으면서 일단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알크마르는 이번 주말에 경기를 치르면서 심지어 경기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기도 안 좋고 체력적으로도 불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알크마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 매체 토트넘 핫스퍼 뉴스를 통해서 슈퍼컴퓨터가 이번 경기를 어떻게 예상했는지 분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토너먼트 단계를 시작했는데 오타 분석의 슈퍼컴퓨터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1차전에서 토트넘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북런던 팀의 승리 확률은 44.6%로 예측되었고 홈팀 알크마르의 승리 확률은 30.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25.5%로 나왔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엔제 감독은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2차전 홈 경기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엔제 감독은 토트넘과 유로파 리그에서 성공이 필요합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몇몇 눈에 띄는 부상으로 인해 엔제 감독에게 선택권이 부족해지면서 끔찍한 불운을 겪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맞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꺼려한 엔제 감독이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13위에 오른 것은 토트넘이 부상보다 더 큰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카라바오 컵 준결승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했고 FA컵에서는 에스턴 빌라에 탈락하면서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1차전에서 승리하더라도 안주할 여유가 없습니다. 1차전에서 리버풀에게 앞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라바오 컵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1차전에서 강력한 성과를 낸다면
임무는 확실히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 매체는 덴제 감독이 자꾸 부상 핑계를 대면서 불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유로파 리그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약 45%, 그리고 알크마르의 승리 확률이 30%, 그리고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25% 나올 예정이라면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우세하다는 슈퍼컴퓨터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와, 토트넘이 정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못 이기면 엔제 감독의 전술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알크마르는 아까 제가 헤이렌베인 경기를 분석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장면 분석을 통해서 알크마르의 약점을 분석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중에 알크마르 경기였고 그리고 그 전에 컵 대회의 알크마르 라인업 그리고 그 전에 리그 경기의 알크마르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크마르가 로테이션을 잘 돌렸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 팀도 로테이션을 잘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트로이 페럿이 최전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미드필더도 동일한 미드필더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 공격수도 동일한 공격수가 나온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센터백 2명이 동일하게 나왔고 오른쪽 풀백 역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즉, 로테이션을 3명만 돌린 알크마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리그 경기는 어떤 로테이션으로 돌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센터백을 들고 나온 알크마르가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동일하죠. 그리고 미드필더도 지금 보시면 동일합니다. 또한 최전방 공격수와 이선 미드필더가 동일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동일하죠. 즉, 로테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알크마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미드필더는 약간 로테이션을 해주었지만 공격수와 수비진은 거의 동일하게 기용하고 있는 알크마르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이번 주말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토트넘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크마르는 경기에서 3대1로 탈탈 털리고 말았는데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헤이렌베인에게 3대1로 패배했는데 어떻게 실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실점을 한 알크마르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 측면에서 헤이렌베인 선수가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공을 뺏기지 않고 패스를 넣어주면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슈팅을 받아먹으면서 전반 5분 만에 1대 0으로 상대팀이 앞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손흥민 선수가 떠오르죠. 지금 상대팀은 왼쪽 측면을 공략해서 안으로 들어와 패스를 넣어 주었는데 손흥민 선수라면 충분히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라면 충분히 알크마르의 왼쪽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선수가 동료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내주면서 알크마르는 첫 번째 골을 실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이렇게 알크마르 수비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대1 동점이 되었고 후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크마르가 수비적으로 약점을 보였습니다.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알크마르 선수를 둘러싸 버렸습니다. 토트넘이 잘하는 전방 압박과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알크마르 선수가 백패스를 넣어 주었는데 이를 상대팀 선수가 가로채면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키퍼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거의 골에 근접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경기 통계에서도 보여드렸죠. 전반에서 상대팀에게 밀린 알크마르였는데 이렇게 밀리면서 슈팅을 단 한 개밖에 때리지 못하며 전반전을 완전히 내줬던 알크마르였습니다.
압박을 당하면서 실수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고, 이러한 점이 알크마르의 수비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으로 넘어갔고, 다시 동점이 되었습니다. 알크마르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 팀은 네덜란드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결국 역습을 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보시면 상대팀이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알크마르 선수가 패스를 시도했는데 상대팀 선수가 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 후 상대 선수는 공간을 활용해 빠르게 전진했고 알크마르 수비진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역습 상황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알크마르는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상대 공격수를 막지 못했고 수비 실수로 인해 추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측면으로 공격을 하는 이제 상대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라면 충분히 알크마르의 수비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을 때린 것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다시 끌려가는 알크마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골을 실점하고 말았는데 마지막 골 실점 장면도 분석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분 후반 추가 시간에 후방에서 롱볼로 전방으로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크마르 수비진의 실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공을 걷어낸다는 것이 결국 공을 걷어내지 못했고 이 선수가 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을 그냥 때렸는데 이 슈팅도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서 알크마르는 왼쪽에서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대팀인 헤이렌베인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리그가 파머 리그라고 하죠. 선수를 키워서 팔고 그리고 다시 유망주를 영입해서 다시 키워서 파는 일종의 농구 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클래스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네덜란드 리그의 선수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팀에게도 탈탈 털린 알크마르였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과 경기 전에 이겼어야 하는 경기에서 패배했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를 막아야 하는데 왼쪽 측면에서 털리면서 이제 왼쪽 수비수들이 자신감을 잃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번에 손흥민 선수에게 탈탈 털리는 이유에 대해서 3초 동안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알크마르의 감독입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을 만나기 전에 알크마르는 이렇게 약점이 공개되어 버리면서 알크마르의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막지? 라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알크마르가 수비적으로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다면 맨시티를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그 전에 손흥민 선수가 2주 쉬고 나와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쪽을 탈탈 털어버리면서 존슨에게 완벽한 패스를 제공했고 반대편에도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두 차례나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에서 존슨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또 이번 주말에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크마르와의 1차전 경기에서는 컨디션이 최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반드시 나올 것이며 손흥민 선수의 골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축구 유튜버로서 자부할 수 있는 분석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에게 더 많은 영상 창작의 의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